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입니다. 영어의 일반 원리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어순과 형식입니다. 사실 영어의 어순과 형식은 영어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모든 영어 강좌들이 다루고 있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해서 다루게 될 영어의 어순과 형식은 기존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면 여러분의 영어에 대한 이해와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get, take, put 등과 같은 수많은 영어의 기본 동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또한 영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그리고 명쾌하게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과거 영어를 성문이나 맨투맨으로 배웠던 40, 5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영어 때문에 고생했었던 과거 기억과 그동안 쏟았던 많은 시간, 노력 때문에 매우 억울하고 속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영어의 일반 원리, 어순과 형식 편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는 영어는 형식이 말을 한다입니다. 영어는 형식이 말을 한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생소하실 분이 많으시겠지만 잠시 뒤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일반 원리, 어순과 형식 편은 영어는 형식이 말을 한다라는 기본 주제를 바탕으로 파트 1, 영어의 기본 동사란 무엇일까? 파트 2, 오형식의 의미, 파트 3, 새로운 형식, 파트 4, 영작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파트 1의 주제가 기본 동사이고 마지막 파트 2 주제가 영작이라는 점이 의미하는 것은 영어의 일반 원리, 어순과 형식편을 학습하고 나면 영어 기본 동사와 영작에 대한 확실하고 논리적인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파트 1의 주제는 영어의 기본 동사란 무엇일까? 입니다. 여러분, get, take, put 등과 같은 소위 기본 동사가 영어에서 어떠한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기본 동사에 달려있는 수많은 사전적 의미를 감안해 보면 아마도 명쾌하게라는 표현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30분 내의 영상 파트 1을 시청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get, take, put 등과 같은 영어 기본 동사가 영어는 형식이 말을 한다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영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명쾌하게 얻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명쾌함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짜 영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파트 4까지 끝나면 구어체 영어 문장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어를 어순과 형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어순과 형식이 집약된 것이 오형식 이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오형식 이론이 틀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7형식, 9형식 등의 형식의 수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접근 자체가 틀렸다고 가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지 간에 오형식 이론은 영어를 보는 우리의 안경입니다. 잘 맞지 않는 안경으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듯이 잘못된 이론에 맞추어 영어를 파악하려 한다면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순과 형식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어는 5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5개의 형식은 모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먼저 나오고 나머지 요소들은 뒤에 배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에 따르게 되면 우리말을 영어로 만들 경우 우리말 동사에 해당되는 단어만 찾아내서 순서만 바꿔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너무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에 따라 접근했을 때 문장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순과 형식의 원리에는 연관되어 꼭 습득해야 할 2개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2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2번째 핵심 내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핵심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2번째 핵심 내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1. 영어는 어순이 우리말과는 다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다는 사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는 우리말과는 다르게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책에서 다루지 않거나 일부 다루더라도 가볍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어 전체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우리말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밥을 나는 먹었다. 먹었다 나는 밥을. 쉽게 아시겠지만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우리말 문장의 어순을 이리저리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1번 문장이 정상적인 것이지만 모든 분들이 위 세 문장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말은 어순이 바뀌어도 의미가 통합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된 다음 문장들을 보시겠습니다. Tom loved Jane, loved Tom Jane, Jane loved Tom. Tom loved Jane이라는 영어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문장이어서 의미가 같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위 세 문장들은 의미상 같은 문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2번 loved Tom Jane은 영문으로서 성립될 수 없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3번 문장은 정반대의 의미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문장은 탐이 제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3번 문장은 제인이 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말은 어순을 바꾸어도 의미가 통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어순을 바꾸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 등과 같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많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는 수준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순을 바꾸는 것이 용인되려면 어순을 바꾸어도 항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말 문장은 어순을 바꾸어도 의미가 통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조사 때문입니다. 문장 어느 곳에 위치하더라도 는, 은, 이, 가 등이 붙어 있으면 주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을, 늘이 붙어 있으면 목적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 붙어 있으면 동사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는, 은, 이가 등을 주격 조사라고 하고 을, 늘을 목적격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는 아닙니다만 다는 동사형 어미입니다. 이러한 조사나 어미를 보고 우리는 어떤 단어의 사용된 위치와는 상관없이 그 단어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동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우리말의 조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본래의 의미가 변하거나 비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어와 우리말은 다른 언어이지만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말의 조사에 해당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영어에도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즉, 영어에서도 문장 내에서 특정 단어가 주어, 목적어, 동사 중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장치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영어에서 우리말의 조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위치입니다. 우리말은 조사가 주어와 목적어를 결정하지만 영어에서는 문장 내에서 단어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어인지 목적어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서 주어가 어떤 것인지를 물으면 는, 은, 이, 가와 같은 조사가 붙어있는 단어가 주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 문장을 보고 주어가 어떤 것인지를 물으면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위치하는 단어가 주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어에서는 단어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어의 위치는 우리말의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영어의 어순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어순을 바꾸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어순을 바꾸면 본래의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다는 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어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어순을 바꾸면 안 되고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에 대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는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어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중요한 점 하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가 아닌 복수 품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의 단어가 명사로도 사용되고 동사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어순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어순이 우리말과는 달리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어순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순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단어이든지 간에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 동사가 되는 것이고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핸드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의 A에서 핸드는 주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로 사용된 것이고 B에서 핸드는 동사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핸드가 사전에서 손이라는 명사적 의미와 주다라는 동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된 것에는 그렇게 되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다양한 품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순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사 자리에 쓰이면 동사가 되고 명사 자리에 쓰이면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되게 말하면 영어의 모든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동사 자리에 들어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의 품사는 문장 내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지 영어는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는 정리를 모른 채 문장 밖에서 사전적으로 논하는 것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많습니다. 화면의 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어를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모든 분들이 화면의 예문들처럼 많은 명사가 동사로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원래 명사인 name, cloud, evidence, were라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사가 쉽게 동사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어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보면 어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부사 등등 영어의 모든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예문과 같이 실제로도 많은 형용사, 부사 등이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어순과 형식의 원리에 연관되어 꼭 습득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핵심 내용 중 두 번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면의 다음 문장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문장에는 구체적인 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사의 위치만 특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 해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습자들에게 이 문장을 제시했을 때 예외 없이 모두 해석 가능했었습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사의 정체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해석이 된다는 것이 다소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어 문장은 많은 경우 동사를 모르더라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에 영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2. 영어는 형식이 말을 한다. 어순과 형식의 원리에 연관되어 꼭 습득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핵심 내용 중 두 번째 내용은 영어는 형식이 말을 한다 입니다. 앞에서 구체적인 동사가 없는 화면의 두 문장을 여러분이 해석 가능했던 이유는 먼저 너무 간단한 문장인 이유도 있지만 동사를 따지기 전에 형식이 자체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즉, 영어의 원리 자체가 구체적인 동사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형식 자체가 말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리의 함의는 앞으로 영어를 해석하고 영작하는 데 있어서, 즉 영문에 접근함에 있어서 동사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의사소통함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 동사적 의미 패턴을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면에 정리된 것과 같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5형식 정리입니다. 4형식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언어적 패턴이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간파하고서 이를 다음과 같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형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는 모두 알고 있듯이 4형식 문장의 정리입니다. 기존 정리와의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동사가 사용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4형식이라는 형식 자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동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정리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동사 자리에 무엇이 오든지 간에 4형식 패턴의 문장이라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즉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가 사형식 자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형식 자체의 의미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해석이 구체적인 동사의 의미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사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이러한 해석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예문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문장은 앞서 한 차례 제시되었던 방식처럼 구체적인 동사가 제시되지 않고 동사의 위치만 설정되어 있는 사형식 문장입니다. 사형식은 형식 자체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라는 동사적 의미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그는 우리에게 들어갈 권리를 주었다라고 해석됩니다. 화면의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He conceded us the right to enter. 동일한 문장에 conced라는 동사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conced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해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문장은 사형식 문장입니다. 따라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결국 화면의 문장도 앞서 제시한 구체적인 동사가 제시되지 않은 문장과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에게 들어갈 권리를 주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앞서 제시한 두 문장은 그는 우리에게 들어갈 권리를 주었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형식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oncede라는 동사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들어갈 권리를 양보했다라고 해석하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들어갈 권리를 양보했다라는 의미는 그는 우리에게 들어갈 권리를 양보해 주었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결국 사형식의 의미인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라는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의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동사가 없는 문장입니다.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동사를 V로 대체한 후에 해석하라고 했을 경우 가장 잘 해석하는 것이 사형식입니다. 화면의 문장의 해석은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입니다. 이번에는 이 문장에 특정 동사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give, hand, present, send라는 구체적인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present가 사용된 세 번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그는 나에게 책을 선물했다라고 해석됩니다. 선물했다라는 해석은 결국 선물해 주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앞서 제시한 구체적인 동사가 없는 문장이나 구체적인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 모두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give, hand 등 동사는 다르지만 화면의 네 문장은 모두 사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사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라는 형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되는 예문들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사형식 문장입니다. 모두 동사는 생각하지 마시고, 즉 동사는 없다고 생각하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사형식 문장의 형식 의미에 따라서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혹시 모르는 동사가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에 맞추어 해석하고 그 후에 다음 화면에
제시되는 해석과 비교해 보면 동사에 대한 느낌이 조금은 오실 것입니다. 이제 본인의 판단과 제시된 해석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assigned me a quiet room. 화면의 문장은 사형식 문장입니다. 따라서 형식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그들은 나에게 조용한 방을 주었다입니다. 기본적인 문장의 의미 파악으로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혹시 assign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내게 조용한 방을 하나 배정해 주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동사 자리에 무엇이 오든지 간에 동사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심지어 동사 자리에 구체적인 동사가 없더라도 동사에 상관없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동사에 상관없이 라는 표현이 의도하는 것은 동사의 의미에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형식 자체적으로 문장 전체의 의미를 결정하는 일정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사보다는 형식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영어는 형식이 말을 한다라는 원리 때문입니다. 결국 영어는 형식이 말을 한다라는 명제는 영어는 형식 자체가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인 기본 동사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어는 형식이 말을 한다라는 정리가 가능한 기반은 영어는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정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영어는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첫 번째 핵심 정리가 영어는 형식이 말을 한다라는 두 번째 핵심 정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둘째, 다음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라는 내용으로 영작을 하려고 한다면 give 등과 같은 동사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형식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의미 전달과 파악에 있어서 동사보다 형식이 우선합니다. 사형식으로 형식이 정해지면 이미 형식 자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는 굳이 주었다라는 의미의 give를 사용할 필요 없게 됩니다. 주었다라는 의미의 반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다라는 의미를 형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give가 아닌 다양한 다른 동사를 사용하면서도 주다라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말의 동사와 영어의 동사는 역할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영어 동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파트 2, 파트 3, 그리고 파트 4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강조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 1의 주제인 영어의 기본 동사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문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문장은 앞서 정리한 사형식 문장들을 한데 모아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만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인 He slipped me a book은 슬립이라는 동사 때문에 그는 살짝 몰래 나에게 책을 주었다라고 해석됩니다. 결국 화면의 5문장은 모두 기본적으로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라는 핵심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라는 의미는 동사가 아닌
형식 자체에 의해서 도출된 의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장처럼 동사 없이도 의미가 통한다고 하더라도 동사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사라는 위치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사의 위치가 기준점처럼 정해져야 주어와 목적어 등의 위치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동사를 통해서 시제, 인칭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어에서 동사는 의미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앞서 정리했던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 라는 의미의 사형식 문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동사 give는 주다라는 사형식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hand는 주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고 present는 주는 목적을, 그리고 sleep은 주는 모습,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양태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말 동사는 스스로 문장 전체의 내용을 대부분 결정하지만 영어의 동사는 사형식 등과 같은 기본적인 핵심 의미를 담고 있는 형식을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따라서 영문에 접근함에 있어서 절대 동사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동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번 기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문에서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동사보다는 형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미리 언급하자면 파트 2에서 정리하겠지만 2형식과 3형식에서만큼은 동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제 기본 동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 라는 의미의 사형식 문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문장은 사형식 문장으로서 형식의 의미에 따라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 라고 해석됩니다. 이때 동사 자리에 구체적인 동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설명을 위한 방법인 것이고, 이 문장이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동사 자리에 give, hand, present 등과 같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구체적인 동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딱히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동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즉, 화면의 문장과 같이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라는 사형식의 의미만으로 충분하고 동사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동사가 get, take, put 등과 같은 소위 기본 동사들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기본 동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뉘앙스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과장되게 말하면 동사 자리를 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동사 자리라는 표지를 세워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get, take, put 등과 같은 기본 동사가 사용된 문장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동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식을 파악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화면의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문장은 동사 get이 사용된 사형식 문장입니다. get은 대표적인 기본 동사입니다. 기본 동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무시하고 형식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면의 문장은 동사가 아닌 형식 자체의 의미에 따라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라고 해석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국 이론적으로는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동사 자리를 비워둔 문장과 기본 동사 get을 사용한 두 문장은 동일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어의 기본 동사는 get, take, put, make, bring, hold 등 매우 많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빈도가 높을수록 사전에 수록된 내용이 많을수록 기본 동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get, take, put 등은 최상위의 기본 동사이고 bring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기본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동사는 다른 말로 형식 동사라고 말합니다. 기본 동사를 형식 동사라고 하는 이유는 기본 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동사를 보지 말고 문장의 형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장에 사용된 기본 동사는 우리에게 나는 보지 말고 형식을 파악해서 해결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화면의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앞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문장들입니다. 대신 동사 자리에 모두 기본 동사 get을 사용하였습니다.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get이라는 동사가 아닌 형식에 따라 접근했다면 모두 해석 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리적으로 원어민들에게 기본 동사는 매우 간단하고 쉬운 동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들에게는 매우 난해하고 그래서 쉽게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본 동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형식의 의미를 모두 정리한 이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트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영어의 일반 원리 어순과 형식편 파트 1 영어의 기본 동사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파트 2 오형식의 의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